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일본 전산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김성호님이고 펴낸 곳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호님은 솔로몬 연구소 대표이자 변화 코칭 전문가입니다. 일본 대학교에서 산업경영을 전공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인간 개선 기법과 성공 철학에 관해 전 세계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고대와 현대에 걸쳐 폭넓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부터 성공 철학과 기업의 성공 사례 연구,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동기부여를 연구했으며 비즈니스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체험하기 위해 오랫동안 통번역과 비즈니스 컨설턴트 일을 병행해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각 조직에 밀착하여 역량 강화 코칭, 자기 변화 코칭과 발상의 전환 등의 테마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을 포함한 국내 유수의 기업과 금융업계 보험사나 증권사 등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의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대학생들을 위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기 강의 시리즈, 우수 기업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인 도시락 강의 등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입문, 사회과학 분야 번역 작가 활동과 지필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변화 바이러스, 역서로는 조선을 석권한 미나카이 백화점, 돈은 은행에 맡기지 마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10년 불황을 뛰어넘은 일본 전산의 뚝심. 단군 일에 최대의 불황이라 한다.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이 받쳐주질 않는다고들 한다. 노력하면 뭐하냐는 말이 툭하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환율이 문제고 경기가 문제고 구조조정이 코앞이라 의욕이 안 나는 게 문제란다. 경영자도 직원들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 황망한 상황에 이렇게 일가를 한 사람이 있다. 회사 다니기 싫으면 그만둬라. 불황이니 뭐니 짓거릴 그 시간에 일을 해라.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어떤 회사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남들이 어렵다 할 때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직원들도 더 많이 가져간다. 앓는 소리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일본 열도를 얼어붙게 한 10년 장기 불황에 살아남은 아니 무려 10배의 성장을 이룬 기업, 일본 전산의 사장 나가모리 시게노부가 바로 이 망언의 장본인이다. 일본 전역의 일간지들, 노동조합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항의했다. 하지만 그의 회사 실적 평가표를 보고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한다. 나가모리 사장은 경영자들에게도 한마디 한다. 평상시에 직원들에게 일하라고 호통치지 않고 직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공부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지 않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은근슬쩍 정리해고 카드나 내미는 그런 경영자는 경영자 자격이 없다. 정말이지 뜨거 싶은 발언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 자금을 융통시켜 살아갈 수도 있고 기회도 많으니 적당히 하면서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불황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 사람 놓고 돈 먹기다. 인재는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 누가 우리 사람인지도 어려울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어렵다고 모두 다 함께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는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은 또 자신을 움직여서 회사를 살려야 한다. 스피드가 5할이다. 중노동이라 할 만큼의 노력이 3할이다. 능력은 1할 5푼, 학력은 고작 3푼 회사 지명도라야 2푼 값어치일 뿐이다. 이것이 불황을 이기고 돈 버는 기업의 전략 안배다. 필자가 처음으로 일본 전산의 성공 사례를 처음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인 199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소형 초정밀 모터 분야에만 집중해 세계 최초로 FDB 유체 베어링을 적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용 스핀들 모터를 만들어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0여 년 전 그렇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본 전사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1973년 사장을 포함해 단 4명의 직원이 시골의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는 현재 계열사 140개의 직원 13만 명을 거느린 매출 8조 원의 막강한 기업이 되었다. 튼튼한 인프라로 무장한 회사도 아니었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분야를 늘려간 것도 아니다. 오로지 기술력과 끈기 하나로 만들어진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기업이 30년 동안 존속한다는 것조차 많은 경영 전문가들에 의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일본 전사는 창업 직후 오일 쇼크를 맞았고 가장 활발히 성장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일본 열도를 침묵시킨 장기 불황의 회오리 한가운데에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일본 전산이 모든 기업들이 움츠리고 살림을 줄여가던 그 10년 장기 불황의 와중에 1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2007년에만 해도 일본 전사는 20%의 매출 신장을 이뤄냈다.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등 모터로 작동하는 모든 제품 분야에서 세계 너 1, 2 된다는 목표 아래 IBM, 애플, 3M, GE, 노키아, 필립스, 삼성전자, 도시바, BMW,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첨단의 전쟁에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영 철학과 방식은 무모하다고 할 만큼 정근대적이다. 나가모리 사장은 남들보다 2배로 일하라, 주말도 없이 일하라, 신입 사원 주제에 쉴 생각을 하다니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요즘 같은 파트너십 경영 시대에는 맞아 죽을 소리다. 그런 폭군, CEO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주눅이 들어있거나 불평에 절어있거나 자주 이직을 할 것 같은데 이직률 또한 장기 근속 비율이 높은 일본 업계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책을 쓰기 위해 필자가 직원들을 인터뷰해보면 직원들의 눈빛의 사장에 대해 한 존경심이 가득한 것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종종 사장보다도 한술 더 뜨는 직원들을 만나보면 이 회사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나가모리 사장은 직업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100% 현업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뽑은 가장 존경받는 CEO 30인의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와 이름을 나란히 한 사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네로라 하는 명사들이다. 30개에 가까운 불량 기업을 합병에 재건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며 세계 석학들이 참석하는 세계경영자회의에도 2번이나 대표 연사로 초청되었다.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류가 진행하는 한 일본의 공중파 방송에서는 일본 전산의 불황 극복, 기업 재건 사례를 1년 동안 밀착 취재해 무려 2주 동안이나 방영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이쯤 되면 밀어붙이기식 똥고집 경영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전산만큼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나가모리 사장의 경우는 나가모리 류라고 칭해질 만큼 독창적이고도 독보적인 경영 노하우로 주목받고 있다.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3류라고 불리는 평범하다 못해 뒤떨어지는 인재들과 함께 단기간 내에 엄청난 규모와 기술력의 회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미 대기업이면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추가해 나가며 만년 벤처로서의 열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의 특징이다. 그들은 1990년대 하드디스크용 모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제패했고 초정밀 모터 분야에서도 1위에 등극했으며 현재는 모든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에서 1위를 하겠다는 목표로 자동차용 모터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단언컨대 세계를 들썩이게 한 IBM의 노트북, 애플의 아이팟은 일본 전산의 모터가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일본 전산이 중요한 전환기마다 내세웠던 슬로건은 나가모리 사장의 경영 방식과 일본 전산 직원들의 마인드를 대변해준다. 강한 직원을 만드는 3대 정신. 나가모리 사장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전산의 최대 강점에 대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를 3가지대라면 그것은 바로 정열, 열의, 집념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유별나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능력이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문제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기로 한 것은 결국 해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론을 들이대면서 못할 이유를 열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론을 들이댈 시간에 한 번 더 시도하고 100번 더 실험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못할 것 같은 일도 고민하고 궁리하다 보면 풀리고 하다 보면 해낼 수 있는 법이다. 세상엔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 일에 대한 동기와 가치, 일에 대한 사명감, 일에 대한 성취욕, 이를 통해 궁극의 행복 추구가 가능하다는 믿음 말이다.
일본 전사는 첨단의 테크놀로지 업체이지만 촌스럽다 할 만큼 정근대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일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을 때 팀 단위나 그룹 단위로 할 수 있다. 를 외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회사에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를 복창하는 고함 소리가 들린다. 할 수 있다를 외치는 순간 할 수 있는 회로가 심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다. 또 일본 전산 직원들은 매일 아침 자사의 3대 정신을 전 직원이 큰 소리로 복창한다. 아마 명문대 출신의 학교 성적도 좋고 똑똑해 보이는 신입 직원에게 자네, 지금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 수 있다는 구호를 100번 외쳐보게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눈치를 슬슬 보다가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아무 연락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회사 이거 이상한 종교 집단 아니야? 하고 투덜대거나 얼굴을 붉히면서 지금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뭐야? 하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그 구호를 다 같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칠 수 있다. 외치는 것으로 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면 창피하다는 것 따위는 문제될 게 없다. 나가모리 사장은 특정한 자기 강화 의식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도 그것을 과감히 직원에게 권유하지 못하는 CEO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일본 전사는 창업주가 아직도 경영자로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회사다. 그리고 이들은 창업주가 가진 초심을 전수하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구호 복창회를 선택하고 있다. 거의 모라의 상태가 되어 전 직원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복창하는 그들만의 행사는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종교 집단에 신들린 이벤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투구에 대해 저자 짐 콜린스의 말대로 위대한 기업은 조금은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면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자기만의 자긍심, 일사불란한 축제와도 같은 열광, 그리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 정신 같은 것 말이다. 아주 규모가 작았을 때부터 그들에게 구호 복장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한데 모으는 기회가 됐다. 일본 전사는 그렇게 몇 안 되는 직원들과 할 수 있다를 큰 소리로 외치는 잠옷 엉뚱해 보이는 행사를 정말이지 끊임없이 진행했다. 그리고 그 구호를 열정적으로 실천하다 보니 포기하는 집단이 아닌 정말 끝까지 해내는 집단이 됐다는 말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삼류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길 순 없는 노릇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질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엔 기필코 이긴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기는 경험을 직원 모두가 체험하면서 그 근거 없던 자신감이 더 달라붙게 됐습니다. 나는 박사도 아닌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어? 하는 심리적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그 위력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급박한 상황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직원들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나가모리 사장이 일본 전산 직원들의 강점에 대해 소개한 말이다. 마지못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외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온몸에 힘을 다 쏟아부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박력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면에 걸리고 동력도 생깁니다. 우리 직원들 지능지수의 합은 인류 기업에 뒤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합만큼은 수백, 수천 배라고 자랑할 만하지요. 일본 전산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실천 강령은 하드워킹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오랫동안 밤새워 일하는 엉덩이로 일하기 식의 하드워킹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의 단어가 더 붙는다. 그것은 바로 지적인이라는 말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실행 모토는 지적 하드워킹이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매달렸느냐 하는 산술적 수치가 아니라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지적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괜히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면 고가만 깎이게 돼 있어. 등의 사고방식이 그들에겐 없다. 그리고 그런 지적 하드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자극요법이 바로 구호 복창회다. 나가모리 사장은 지금도 전 직원들과 함께 대열에 서서 똑같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자리에 빠지는 법이 없다. 그들이 석 박사들이 즐비한 쟁쟁한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업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호를 복창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왠지 지식 산업이나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신이 커하다. 하지만 구호는 심리전에서 게을러지기 쉬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아주 효과적인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을 하건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건 머릿속으로 결심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현실화를 향해 한 발 내딛는 그 순간이다. 그 순간에 머뭇거리느냐, 과감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일과 인생의 향배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첫걸음을 딛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구호다. 물론 매일 구호를 외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또 다른 자기 최면 효과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부끄럽거나 멋쩍다고 꺼리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시작한 셈이다. 골 때리는 입사 시험. 공채 첫 해의 취업 설명회에서 큰 교훈을 얻은 일본 전사는 1976년에 신입 직원을 뽑으면서는 아예 이력서를 보지도 않았다. 이력서는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용도였고 면접에선 기초 소양 정도만 확인했다. 글자를 읽고 쓰고 말을 알아듣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정도면 면접은 무조건 통과였다. 대신 요즘의 기업들이 많이 하는 압박 면접이나 현장 면접, 노래방 면접처럼 일본 전산만이 할 수 있는 시험 과목을 새로 만들었다. 첫 해에 그들이 시도한 것은 큰 소리로 말하기 시험이었다. 나가모리 사장이 자신의 첫 직장 동기들을 떠올려 봤더니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반증이다. 하다못해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 일 처리를 제대로 한 사람은 목소리가 자신만만하고 큼직하게 마련이다. 반면 꼬투리라도 잡힐까 질에 겁을 먹은 사람은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 큰 소리로 말하기 시험이라 해도 목소리의 데시벨을 재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 먼저 한 문장을 준비해두고 지원자들에게 순서대로 읽게 한다. 물론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일본 전산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아무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일어서서 읽게 한다. 우선 면접장의 면접관을 향해 읽게 하고 책상 앞에 놓인 수화기를 들고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전화를 걸어 말하게 한다. 전화를 걸어 자기소개를 하고 상대방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면 명료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가 기본이다. 단 두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눈에는 그 사람이 그간 자라왔던 배경, 특유의 습관, 말버릇 등등이 걸려들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로 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 큰 소리로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고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하는 경우는 요즘 흔히 말하는 설탕사원 가정에서 지나치게 간섭받으며 자라거나 과보호되어서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직원 중엔 찾아보기 힘들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특히 전화하는 태도를 테스트해보면 그 사람의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반성도 빠르다. 그것은 곧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나가모리 사장의 지론이다. 두 번째로 일본 전산이 실행했던 입사시험은 밥 빨리 먹기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1978년도 입사 전형에서 채택됐다. 응시자에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더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60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물론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주변에 꽤 알려진 덕택이었을 것이다. 서류와 구두 면접을 통해 반 정도를 거른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된 장소로 안내했다. 준비된 도시락은 음식점에 미리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다. 뚜껑을 열어본 응시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밥은 거의 돌처럼 단단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설익은 데다 반찬은 말린 오징어,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씹기 고약한 것들 뿐이었다. 당연히 응시자들은 미간을 찡그렸다. 그래도 호기 있게 구인 광고까지 낸 회사가 돈 좀 아껴보겠다고 이따위 부실한 음식을 준비하다니 실망이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당연히 응시자 대부분은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다. 일본 전사는 이 밥 빨리 먹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통상 10분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합격선을 10분 정도로 잡고 가장 빨리 먹은 순서대로 33명을 무조건 합격시켰다.
제일 빨리 밥을 먹어치운 사람의 기록이 3분을 약간 넘었고 제일 늦은 사람은 식사가 시작된 지 40분 정도 후에야 식당을 나섰다. 점심 식사를 마친 응시자들이 본 시험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왔다. 담당관이 시험이 끝났다. 고하니 멍한 표정으로 그대로 한참을 서 있는 응시자도 많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개 중에는 밥을 빨리 먹는 순서대로 채용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바보 취급해도 분수가 있지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하고 화를 내며 시험장을 떠난 응시자도 있었다. 상상해보면 실로 가관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밥을 빨리 먹은 순서대로라니. 어떤 응시자는 도시락에 손도 안 대고 인상만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은 건너뛰고 밥만 먹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재미있다는 표정, 활기찬 표정으로 호기 있게 먹어치운 사람이 최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눈치나 보고 시간만 끌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감도 없게 마련이고 일을 시켜도 시원찮다는 결론이다. 고민할 것도 없이 빨리 먹는 순서대로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 입사 전형과 관련해서 일본 전사는 당시 지역신문의 기사를 통해 대대적인 빈축을 샀다. 누가 봐도 당연히 놀림감이 될 만한 일이었다. 성적은 전혀 보지도 않고 전공 공부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당연히 기대했던 질의응답이 없었으니 여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갔던 응시자들은 허탈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봤을 땐 참으로 요상한 회사가 아닐 수 없다. 도시락을 10분 이내에 먹은 33명을 무조건 합격시켰으니 합격한 사람들도 당연히 깜짝 놀랐다. 합격자 중엔 대학에서 2에서 3년씩 유급당한 학생들도 몇 명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들 회사의 간부로 성장했다. 밥 빨리 먹기 시험을 도입한 이유는 간단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빠르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 유형은 대부분 결단력이 빠르고 동작이 빠르며 일하는 속도도 빠르다. 더불어 위가 튼튼해서 소화도 잘 시킨다. 건강한 신체를 포함해 갖춰야 할 기본기는 다 갖춘 사람들인 것이다. 나가모리 사장은 이제까지 치른 시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밥 빨리 먹기 시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세 번째로 그들이 시행했던 시험은 변소 청소였다. 창업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1975년부터 일본 전산에는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1년 정도 직접 자기 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보면 일단 화장실을 더럽게 쓰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일상으로 이어지면 자신이 일하는 현장, 즉 사무실이나 공장에서도 정리정돈이 습관화되고 집기와 장비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다. 일본 전산에서는 청소를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를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어도 큰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평일 아침에도 조례를 하기 전까지 전 임직원들이 모두 모여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회사들이라면 청소 같은 허드렛 일쯤이야 용역업체에 맡기겠지만 일본 전산의 생각은 좀 다르다. 밑바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밑바닥 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관리자로 성장했을 때 직원들을 제대로 통솔하기 어렵고 부하 직원들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론이다. 그래서 아예 입사 시험을 변소 청소로 치른 것이다. 그야말로 빈축을 살 만한 일이었다. 실제 응시자 중에는 심한 모욕감을 표현하며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변소 청소나 하는 저급 인력 취급하다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험을 치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수한 사람, 한치의 분량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었다. 나가모리 사장은 말한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겉과 속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꼽는 좋은 인재란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성적이 우수한 사람 혹은 인류 기업 경력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씨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그것을 점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불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화장실 청소처럼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상식을 파괴한 시험이지만 직원 채용이나 교육 방법을 두고 고뇌하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는 바다. 경영자의 능력이란 결국 사람이나 사물의 표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경험담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일본 전산이 이렇게까지 밑바닥 일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제대로 자신의 꿈을 키울 줄 아는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공장이나 사무실을 청소하거나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 제대로 수련하지 않으면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뛰어난 전략을 세우는데도 꼭 필요한 끈기와 집요함, 인내력 같은 것이 생길 리 만무하다. 아무리 훌륭한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했다 해도 밑바닥 경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 견뎌낼 수 없을 뿐더러 나중에 아랫사람을 제대로 부릴 수도 없다. 그리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을 키울 힘도 없다. 그러므로 화장실 청소 입사 시험은 끝까지 책임지고 다른 사람 손이 안 가도록 일 처리하는 버릇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기업 문화를 처음부터 강하게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 청소 하나에서도 프로 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은가? 진정한 프로가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이다. 똑똑한 것과는 다르다.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인 사람만이 프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습관이 지금 기업들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변소 청소 시험은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내는 습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습관, 스스로 일을 책임지는 습관을 심어준 시험이 됐다. 지의 전 회장 잭 웰치는 6시그마 품질 관리 기법 중 하나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경영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기본 혹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바로 역량 있는 기업이다. 직원을 아끼는 상사는 호통을 친다. 일본 전사는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CEO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다. 일에 대한 애정, 회사에 대한 애정, 직원들에 대한 애정, 임직원 상호 간의 애정이 기본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서로 동기부여하고 있을까? 나가무리 사장에게 직원들이 그토록 CEO를 잘 따르고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물으면 의외의 답이 나온다. 호동을 쳐서 직원들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콤한 칭찬을 자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호통 그것도 눈물이 날 정도로 호된 호통을 치는데도 직원들이 만족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대개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직원들에게 일의 의욕과 자극을 주려면 칭찬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애정이야말로 가장 큰 동기부여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가무리 사장은 1분 1초도 쉼없이 직원들을 혼내기에 바쁘다고 말한다. 그의 경영 철학은 호통 경영이다. 그런데도 일본 전산 임직원들은 그를 믿고 따른다. 호통치는 경영자를 믿고 따른다. 나가무리 사장은 직원들을 나무라면서 키운다고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 역시 꾸중을 하는 쪽과 듣는 쪽 모두 기분 좋을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가무리 사장은 자신이 호통치고 나무라는 것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한 관심 말이다. 나는 자네에게 이 정도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자네를 키우고 싶어. 나는 자네를 항상 걱정하고 있네 하는 메시지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혼내는 것도 하나의 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쪽 다 힘들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나가무리 사장도 창업하기 전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그는 그때의 사장이나 상사와의 관계를 가끔 회고한다. 이전 회사에 재직했을 때 만난 전무님과 사장님이 있다. 가끔 회사 안에서 지나가다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만나게 되면 전무님은 내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명찰을 보고서야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가모리 씨, 열심히 잘하고 있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하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연신 칭찬뿐이다. 하지만 사장은 달랐다. 보자마자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어이, 나가모리. 자네가 지난번 설계한 모터는 말이야. 기름이 줄줄 새고 전기 스파크까지 일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 하고 노발대발이었다. 나가무리 사장은 당시 사장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는 내가 지난번 설계한 제품을 사장이 잘 알고 있구나. 사장까지 내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대로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 들여다보고 살펴보며 깊이 관찰한 결과로 나무라거나 혼내는 것은
그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 덕분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은 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만 보아도 그렇게 호통을 치는 사람일수록 진짜 애정도 있고 호방한 성격의 리더인 경우가 많다. 부모도 그렇지 않은가? 자식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식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 사람일수록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 한다. 물질적인 보상 혹은 립서비스식의 칭찬 외에는 달리 관심을 표할 만한 열정이 없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남발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혹시 매번 칭찬만 하고 있는 상사나 사장이 있다면 다시 봐야 할 일이다. 또 혹독한 질책으로 아픈 곳을 매번 찌르는 상사가 있다면 그 역시 다시 봐야 할 일이다. 나가모리 사장은 자신의 성격상 칭찬을 하기보다는 호통을 많이 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만큼 직원들에게 애정이 있고 회사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도 회사를 사유화할 수 없다고 명시한 회사 경영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사장처럼 자신의 소유욕이나 사욕 때문에 직원들을 야단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회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그 회사에 몸담은 식구들이 끊임없이 발전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생각에서 그는 호통을 친다. 이렇듯 그의 호통은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 표출이 아니다. 사실 칭찬만 하면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혼돈을 줄 수 있다. 호통 경영과 관련된 그의 지론은 이렇다. 칭찬만 하면 바보를 만들기 쉽다. 제대로 크는 사람들은 혼나면서 성장한다. 꾸중을 듣고 잔뜩 삐쳐 있다가 감정으로 받아치려는 사람은 결국 큰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반대로 꾸중을 듣게 되면 자신을 질책하면서 발전적 반발심을 가지고 일에 더 덤벼드는 사람이 진짜 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성과를 보여주고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근성이 있고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들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권한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다. 호통을 치는 것은 자신이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내는 인재를 키우고자 함이다. 이렇듯 책임과 권한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을 떠맡길 만한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상사는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가모리가 소위 삼류, 이류 인재들과 함께 일본 전산을 엄청난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도 잔인할 만큼 마구 호통친 힘이 자리하고 있다. 임직원들 모두는 사장이 큰일을 맡길 사람에게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